달마시안입니다. 스토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삼국지나 한번 읽어볼까 싶어서 방송을 켰는데 지도를 좀 바꿔봤습니다. 원래 지도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계략적으로 주의 경계 정도만 나와 있는 지도였는데 이번에는 누가 이제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 세부적으로 이제 현이나 아니면 진 아니면 뭐 하천 요런 것들이 상세하게 표시된 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읽어보고 이제 대략 위치를 알려드리거나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은 보죠. 내가 뭐 읽었었지? 지난번에 제가 정곽, 동유, 장유전 해서 전국 곽과 동소, 유엽, 장제, 유방 요렇게 몇 사람인가 여섯 사람이 나오는 열전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유, 사마, 양, 장온, 가, 전 요렇게 유복 그 다음에 사마랑, 양습, 장기, 온회, 가규 요렇게 여섯 사람이 나오는 열전을 또 읽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유복전입니다. 유복 이야기입니다. 자, 유복은 자가 원령이고 패국 상현 사람이다. 패국이라는 게 이 근처일 텐데 잠깐만요. 여기 정도고 그지? 이 근처일걸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나오긴 하는데 그럴 가치까지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 근처입니다. 폐현이 이 근처예요. 여기가 조현이고 패국 상현 사람이다. 난을 피해 양주에 있다가 여기서 양주라는 거는 요 지역을 양주라 그래요. 양주에 있다가 건한 연간 초에 원술의 장군인 척기와 진익을 설득해 사람들을 인솔하고 함께 조조가 있는 곳으로 가도록 했다. 양주에는 그때 원술이 있었으니까 원술은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양주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딥니까? 여기 어딥니까? 그 남양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남에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자, 사도 일대 조조는 그를 좋아해서 불러서 연으로 삼았다. 연이라는 것은 벼슬이겠죠. 후에 손책이 임명한 여강태수 이술이 여강이라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강군이 여기입니다. 여강태수 이술이 양주자사 엄상을 공격해 죽였을 때 여강의 매건, 뇌서, 진란 등이 장강과 회화 일대에서 수만 명을 모아 일어났으므로 군과 현은 파괴되었다. 장강은 이렇게 긴 요강이 있죠, 그죠? 요게 장강이고 회하는 요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 회남 지역에서 이제 그 뇌서 진란 같은 놈들이 낑컨을 쳤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조조는 막 원소와 전투를 벌이고 있었으므로 유복이 동남쪽의 일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곧 양주 자사로 임명했다. 그때 조조가 양주 지역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일종의 명목상관직이고 이 주변 지역에서 이제 그 손식의 해적 새끼들을 막아라 뭐 그런 임무를 주고 보낸 거죠. 회남 지역을 평정해라 뭐 그런 의미로서. 자, 유복이 임명을 받고 단신으로 말을 타고 합비의 빈성으로 가서 합비라는 것은 이 근처인데 정확히 잘 모르겠다. 합비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양주는 여기서 얘기한 양주는 여기고 저기 서북 쪽에 있는 양주는 나중에 얘기할 때 따로 얘기할 거예요. 지금 지도가 지금 이쪽을 보고 있잖아. 그럼 구별해야지. 합비가 아마 이 근처일 텐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내가 역사를 대충 배워가지고 합비 한번 찾아볼까요? 합비. 오이씨,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냐? 합비가 여기네요. 지금도 합비라는 지명이 남아있죠. 이렇게 저쪽에 있었나? 여기가 합비랍니다. 자, 합비의 빈성으로 가서 양주에 관설을 세우고 남쪽으로 뇌서등을 위로해 안정시켰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 공부를 바쳤다. 몇 년간 유복이 은혜와 교화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자 백성들은 그의 정책을 좋아했으며 밖으로 떠돌던 백성 중에서 강과 산을 넘어서 귀순하는 자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유복은 유생들을 모으고
학교를 세웠으며 둔전을 넓히고 작피를 비롯해 가피, 칠문, 오당에 여러 제방을 건축하고 작피도 아마 이 근처 어디일 텐데 이 근처 어디에 뭐 그걸 거예요. 뭐 그 지명일 겁니다. 있을 건데 찾아보면은 작피 작피가 여기네요. 수춘이 여기고 그죠? 수춘이 여기고 여기가 작피고 그 다음에 합비가 아까 어디였습니까? 합비가 여기네요. 그러니까 이 근처 땅들을 이제 거점화시키고 요새로 세웠다. 뭐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갑피, 작피, 오땅, 뭐 칠문 등의 여러 제방을 건축하고 수리해서 논에 물을 대었으므로 관리하 백성들은 축적함이 있었다. 또 성벽과 보루를 높게 만들고 나무와 돌을 많이 쌓으며 수천만 풀더미를 엮고 물고기, 기름 수천 석을 저장해 전시 방비 용품으로 삼았다. 아니요, 게임 아닙니다. 삼국지 위지를 읽는 방송입니다. 읽고 이제 해설하고 아니면은 뭐 설명해주고 그런 방송입니다. 자, 건한 13년입니다. 유복이 죽었다. 손권이 10만 병사를 이끌고 합비성을 100여일간 포위하고 공격했는데 자, 손권이 여기 합비로 왔습니다. 당시 비가 계속 내려서 성이 붕괴되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적으로 성벽을 덮고 밤에는 물고기 기름을 태워서 성 밖을 비추어 적군 행동을 감시하고 수비했으므로 결국 적군은 무너져 도주했다. 양주의 관원과 백성들은 더욱 유복을 추모했고 동안우가 진양을 지켰을지라도 유복을 넘어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동안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양은 여기입니다. 아이고, 진양이라는 곳은 잠깐만요. 진양은 태원에 있는 곳인데 태원 쪽에 있는 곳인데 중국의 이제 북서쪽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양을 이제 동안우라는 사람이 아마 흉노한테서 시킨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시켰을지라도 이제 그 합비를 지키도록 해준 유복이공이 더 컸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죠. 제방으로 인해 얻는 이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는 거는 뭐 진수가 살았을 테니까 서진시대겠죠. 자, 유복의 아들 유정은 황초 연간에 황문시랑에서 여강태수로 승진했다. 조서에서 말했다. 그대의 부친은 옛날 저주를 다스렸고 지금은 그대가 이군을 다시 관할하게 되었으니 좋게 부친의 사업을 이어 짊어질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정은 한해로 전임되어 한해라는 거는 한해가 보자 여기네요. 여기가 한해입니다. 한해군이죠. 낙양 근처입니다. 낙양 근처입니다. 진류도 여기 있고 중국의 중심지죠 그때. 자, 한해로 전임되어 상서로 승진했으며 관내 후의 자기를 하사받았고 지방으로 나가 하남윤이 되었다. 하남윤도 이 근처 될 텐데. 여기 하남윤 여기. 하남윤이라는 게 지명이 아니고 관직 이름이에요. 거점이 저기 있다는 거죠. 자, 산기상시 응거가 유정에게 편지를 써서 말했다. 너는 조정으로 들어가서는 납언의 일을 하고, 납언이라는 것은 상서를 얘기합니다. 상서. 밖으로 나와서는 수도를 관할하는 하남윤을 맡으셨습니다. 당신이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는 방법은 일취월장했습니다. 울타리를 높게 하여 담을 뚫으려는 도적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5가지 곡물이 분별해 자라도록 물이나 불의 재해를 멀리했습니다. 농기구를 반드시 갖추어 시기를 잃는 과업이 없게 하였습니다. 보리를 양잠의 덮개로 사용하도록 준비해 비나 습기에 걱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는데 팔려 조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관리를 없애버렸습니다. 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 늙고 남편이 없는 사람, 어린데도 부모가 없는 사람, 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모두 창고의 재물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분명하게 범죄를 적발하고 법령에 의해 일을 처리하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담당 관리는 천자의 명령을 받들고 백리사방에 고개를 숙여 경의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비록 옛날에 조광한, 장창, 삼왕의 정치가 있었을지라도 사망이라는 건 여기서 왕존, 왕장, 왕준을 얘기하는데 조광한이나 이제 장창 그 다음에 삼왕 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전한시대의 그 관리들일 겁니다. 네, 기억하기로 하면 승상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광하는 누구지? 조참인가? 자, 정치가 있었지라도 당신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정은 정치를 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처음에는 비록 자질 구레하고 세밀했지만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좋은 점이 많았는데 대부분 유복이 남긴 모습이었다. 유정은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후에 대사농 위위가 되었고, 대사농 위위는 둘 다 이제 관직 이름이에요. 자기가 올라 광육정후로 봉해졌으며 시급은 300호였다. 유정은 상소의 유학 교육의 근본에 대해서 진술했다. 무릇 학문은 혼란을 다스리는 법칙이며 성인의 커다란 가르침입니다. 황초인간 이래로 태학을 숭상해 창립한 지 20회가 넘었지만 학문을 이룬 자는 적습니다. 대대로 박사 선발이 신중하지 못하고, 요즘하고 비슷하네요. 학생들은 부역을 피해 태학으로 들어가며 귀족 자제들은 자신들과 같은 부류가 아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자가 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태학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태학에 적합한 인물은 없고, 유학의 교화를 세웠지만 그런 공적이 없습니다. 마땅히 박사 선발의 기준을 높이고 사람들의 사표가 될 만한 품행을 갖춘 사람을 취하고 학문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 국자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자라는 것은 태학의 학생을 의미한답니다. 요즘 얘기하고 똑같네요. 결국 뭐 2000년 전도 사실 대학에서 배우던 학생들 꼬라지 개판이다라는 거죠. 뭐. 고대 법에 따라 2000석 이상의 자손 중 나이가 15살 이상 되는 자는 모두 태학에 입학시키십시오. 승진 추방, 영예, 치욕의 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경전에 밝고 포맹이 단정한 사람이 있으면 선발에 덕을 숭상하도록 하고 교육을 황폐하게 하고 학업을 벌인 사람은 추방해 악을 징벌하고 성적이 좋은 자를 등용해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르치도록 권하면 허황되고 경박한 교훈은 금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실됩니다. 커다란 교화를 넓혀 복종하지 않는 자를 어루만지면 천하사방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 먼 곳에 서로 귀순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성인의 가르침이며 태평성대에 이르는 근본입니다. 후에 승진해 진복장군이 되었으며 가절 도독 하북 제군사로 승진했다. 유정은 생각했다. 변하지 않는 중요한 법도는 지켜 방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백성들과 오랑캐 사이에 구분이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변방 수비를 확립하고 험하고 중요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병사들을 주둔시켰다. 요즘 그 피신이 뭐 정치적 올바름이니 지랄 연명하는 놈들이 보면은 개거품을 물는 사람이네요. 그죠? 또 누룽거라는 큰 제방을 수리하고 넓혀 개현의 남쪽에 물을 대었다. 개라는 곳은요 지금의 북경 근처인데요. 뭐 아무튼 이 근처 어디입니다. 여기가 개현인데 이 근처에 이제 그 뭐 제방을 세웠다 막 그런 말이겠죠. 자, 유정은 3년에 한 차례씩 농사를 짓지 않는 방법으로 벼를 심도록 했는데 지력을 그러니까 그건가 보존시킨 건가? 변방의 백성들은 그것을 이롭게 여겼다. 가평 6년입니다. 254년 유정이 세상을 떠나자 정복 장군으로 추증하고 자계를 높여 건성향후로 봉했으며 시호를 경후라고 했다. 아들 유희가 뒤를 이었다. 여기까지가 유복전입니다. 다음은 사마랑 이야기입니다. 사마랑, 그 삼국지9에서 아무런 능력 없이 나오는 그 사람, 사마랑. 자, 사마랑은 자가 백달이고 한해군 온현 사람이다. 사마랑이라는 사람은 여기 한해군 사람입니다. 한해군, 여기 한해군이 어디 있죠? 여기 너무 서쪽인데, 여기 하남윤이고 여기 그죠? 여기 낙양이고 한해군. 온현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회현이고 뭐 이 근처 어디겠죠, 그죠? 아, 여기 온현이네. 야,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어놨구나. 이 근처 사람인데 그 사마의를 비롯해서 그 친척 사마씨들이 다 이제 여기 근처 사람이거든요. 사마랑도 아마 그 친척일 겁니다. 아닌가? 자, 9살 때 부친의 자를 말하는 이가 있자 사마랑이 말했다. 다른 사람의 부친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자기 부친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빈객은 그에게 사과했다. 자라는 거는 이름 대신 쓰는, 그러니까 일종의 별칭 같은 거예요. 이름 대신 쓰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함부로 부른다는 거는 사실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상대를 이제 존중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홍준표한테 준표야 준표야 그렇게 부르는 거하고 같은 거지. 예. 별로 예의 있는 행동은 아니죠. 자, 12살 때 경서 시험을 보아서 동자랑이 되었다.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사마랑의 신체가 건장하고 큰 것을 보고 나이를 속인 것이라 의심해 신문하자 사마랑이 말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쪽으로 대대로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었나 봅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마음은 없습니다. 나이를 줄여서 일찍 성취하는 것은 제가 뜻을 세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나씨 안녕?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은 그를 남다르게 여겼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는 미나씨가 고등학생이라 그런 거야. 나중에 삼국지 위지 지금 사마랑 이야기인데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유사마 양장온가전이에요. 자, 나중에 관동에서 병사들이 일어났다. 예전에 자주 기주자사했던 이소는 야왕현에 살았는데 험준한 산 가까이 있었으므로 온현으로 이주해 살려고 했다. 관동이라는 거는 아마 함곡관동 쪽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걸 거고, 야왕현도 이 근처 어딘데? 잘 모르겠네요. 온현은 여기 오고 그죠? 야왕이 어디더라? 야왕도 이 근처 어디거든요? 찾아볼까요? 야왕이 어딜까? 아, 여기 이쪽이네. 여기가 야왕이네요. 자, 야왕에서 이주해서 온현으로 이주해 살려고 했다. 사마랑이 이소에게 말했다. 입술과 이가 서로 의지한다는 비유가 순방치 아니죠. 오직 어찌 우와 객 사이의 관계뿐이겠습니까? 온현과 야왕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지금 네가 그곳을 버리고 이곳으로 옮겨와서 살려고 하는데 이는 멸망할 시기를 아침에서 저녁으로 미루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너는 나라 사람들이 울어듣는 사람입니다. 지금 적도 오지 않는데 먼저 달아난다면 산을 둘러 사는 현의 백성들은 반드시 소란을 피울 것이고 그러면 민심이 동요되어 나쁜 일을 초래할 것입니다. 저는 군내를 위해서 이 문제를 걱정합니다. 이소는 사마랑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과연 산에 접해서 사는 백성들이 소란을 들이켰다. 어떤 이는 내륙으로 이주하고 어떤 이는 도적이 되어 약탈을 서슴지 않았다. 이때 동탁이 천자를 옮기고 장안을 수도로 세웠으며 자신은 낙양에 머물렀다. 요때가 이제 막 그 한나라가 박살나기 시작한 때군요. 장안은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어딨노? 여기구나. 여기가 장안이고 원래 이제 한나라 수도는 낙양이거든요. 거기서 동탁이 이제 장안으로 그 천자를 옮겼고 자기는 잠깐 낙양에 있던 시절이 나오네. 사마랑에 붙인 사마방은 처서 어사를 맡고 있었으므로 응당 서쪽으로 옮겨야 했는데, 그러니까 장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말은 중앙관직이기 때문에 그 황제 따라 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죠? 여기가 낙양이고 여기가 장안입니다. 사방이 구름처럼 혼란했으므로 사마랑을 보내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사마랑이 도망가려고 한다고 누군가가 밀고 있으므로 붙잡혀 동탁에게 보내졌다. 동탁은 사마랑에게 말했다. 너는 죽은 내 아들과 같은 또래인데 어찌 서로 등을 돌리느냐. 사마랑이 말했다. 명공은 세속을 뛰어넘는 덕망으로 말세대를 만났지만 사악한 무리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현명한 선비들을 대대적으로 천거했으니 이는 확실히 마음을 비우고 지략을 발휘한 것으로 장차 흥해서 태평성대에 이를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위세와 덕행이 용성하고 고운과 생업이 빛나지만 연일 전쟁이 일어나 주하군이 들끓고 국경한 쪽에서는 백성들이 편안히 사업을 하지 못해 집과 재산을 버리고 떠돌아다닙니다. 비록 사방의 관소에 금령을 설치하고 형벌을 무겁게 할지라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없으니 이것이 제가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원컨대 명공은 지난 일을 살펴 적어도 3번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영예로운 명성은
해와 달처럼 빛날 것이고 세 번은 이윤과 주공 또한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동탁이 말했다. 나 또한 알고 있어. 그대 말에 일리가 있어. 사마랑은 동탁이 반드시 망할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억류될까 두려워 재물을 풀어 동탁 수하에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구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사마랑은 부로에게 말했다. 부로라는 거는 아마 뭐 거기 그걸걸요? 뭐 뭐라 그러지?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마을에서 이제 제일 그거지. 그 오래 사신 뭐 영감님 뭐 그런 거. 아무튼 그 마을 어르신 그런 걸 거예요. 자, 동탁은 천명을 거스르고 모반을 하여 아니면 아버지인가? 아버지 보고 부르라 그러나? 천하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선비가 떨쳐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한해군은 수도의 변경과 서로 닿아 있고 낙양은 동쪽에 성고가 있으며 북쪽은 황하를 경계하고 있으므로 성고는 지명인데 그겁니다. 그 요충지 이름입니다. 천하의 의로운 군사를 일으킨 자들이 만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경우 그 세력은 반드시 이곳에서 멈출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사분오열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고 스스로 평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길이 아직 통해 있는 틈을 타서 종족을 들어 동쪽 여양으로 옮기는 것만 못합니다. 여양이 어디지? 여양이 이 근처일 텐데 이 근처일 거예요. 여기네요. 여양. 얘 백마고, 그죠? 백마고 요 북쪽이 여양이네요. 자, 여양으로 갑시다. 그런 말이고. 여양에는 군영과 병사가 있고 조위소는 향리와 오래전부터 혼인관계가 있는 데다가 감영 알자가 되어 병마를 통솔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후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천천히 관망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로가 옛 땅에 연연했으므로 마을 사람 중에는 사마랑의 건의를 따르는 자가 없었다. 같은 현에 조자만이 가족들을 이끌고 사마랑과 함께 여양으로 갔다. 몇 달 후에 관동의 여러 주와 군에서 병마가 일어났는데 반동탕 연합군이죠. 18호 제후군. 여기서 벌떼가 질라서 낙양으로 진군했었습니다. 병력 수십만 명이 모두 형량과 한해로 모여들었다. 형량도 이 근처 어디고요. 그 한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마랑의 고향이죠. 장군들은 서로 일관되게 행동하지 못해서 군대를 풀어 약탈했고 결국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절반은 됐다. 오랜 시간이 지나 관동의 군사들이 흩어지고 조조가 여포와 복양에서 서로 대치할 때 사마랑은 가족들을 데리고 온현으로 돌아왔다. 반동탕 연합군이 해체하고 조조는 이제 복양이 어디죠? 복양이 이 근처인데 정확히? 난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네. 이게 태산인가? 이게 제복이고 제복분이고 견성 아마 이 근처인데 복양이 여기네요, 그죠? 여기서 이 근처에서 그 조조하고 이제 여푸하고 빵야빵야하고 있을 때 그때 사마랑은 여양에 있다가 다시 또 어디입니까? 그 원래 고향인 여기 낙양이죠, 그죠? 이 근처에 이제 여기겠네요. 여기 있는 자기 고향인 온현으로 돌아왔다. 뭐 그런 얘기겠죠. 당시 대기근이 닥쳐서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었다. 사마랑은 같은 종족을 구휼하고 나이 어린 사람을 훈계하며 말세임에도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마랑이 22살 때 조조는 그를 불러 사공 연속으로 삼고 성고의 영을 제소했는데 영이라는 건 뭐 벼슬일이겠죠, 그죠? 병 때문에 관직에서 떠났다가 다시 당양의 장이 되었다. 그의 다스림이 관대하고 은혜로웠으므로 채찍과 곤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금령을 범하지 않았다. 이전에 백성들 중에서 도성안으로 옮겨온 사람이 있었다. 나중에 현에서 배를 만드는 일에 인력을 조달해야 했는데 2주에간 백성들이 그 고을에 인력이 부족할 것을 걱정해 서로 사사로이 돌아와 그를 도왔으니 그는 사랑을 받는 것이 이와 같았다. 사마랑은 원성의 영으로 승진했고 중앙으로 들어가 승상주부가 되었다.
사마랑은 천하가 붕괴된 이유는 진나라가 5등급 자규제를 없애고 군국이 수렵 및 군사훈련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5등작이라는 것은 공백자남을 의미하죠. 공후백자남. 세습작이죠. 귀족들, 일종의 이제 제후국들 이야기죠. 지금 비록 5등급 자기제를 다시 실행할 수는 없지만 주하군으로 하여금 동시에 군대를 설치하게 하면 밖으로는 사방 오랑캐 침입을 막고 안으로는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위협할 수 있으니 이것이 책략 중에서 상책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았죠. 당나라 때 당나라 때 이제 그 짓거리를 했다가, 그러니까 지방관들한테 군사를 주자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한국 이야기로 하자면은 그 예를 들면 뭐 대구시장님한테 이제 군대를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요? 저기 외놈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박근혜 빨갱이 아니면 문재인 빨갱이라 그런 사람도 다 잡아 죽일 수 않냐. 예를 들면 그런 얘기인데, 당나라가 이제 그랬다가 나라가 개쪽났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한나라 때만 하더라도, 한나라 초기도 그렇고 한나라 말기도 그렇고, 그 한나라 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뭐예요, 주나라의 어떤 제도라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기를 읽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사마랑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까 뭐 그런 셈이죠. 박원순은 뭐 서울시장이니까 좀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이재명한테 군대를 주자 그런 얘기죠. 예. 아니면 파주시장한테 군대를 주자 뭐 그런 얘기지. 자, 또 정전제를 마땅히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전제는 뭔지 아시죠, 그죠? 땅을 그 몇 개로 나눠가지고 몇 개는, 그러니까 각 부분들은 각자가 하고 이제 한 부분은 같이 이제 경작한다 뭐 그런 건데. 자, 과거의 백성들은 각기 대대로 전해오는 일이 있었는데 난리 중에 그것을 빼앗겨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 큰 혼란이 뒤를 이어 백성들은 흩어졌고 토지에는 주인이 없고 모두 공전이 되었으니, 공전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그 주인 없는 밭, 그러니까 같이 경작하는 그런 땅이 돼버렸으니까 응당 이 기회에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사마랑의 건의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시행됐으면 좆됐을 겁니다. 위나라는 주하군이 병사를 통솔한다는 것은 사마랑이 원래 가진 뜻이었다. 사마랑이 연주자사로 승진해, 연주는 아까 얘기한 복양 근처, 요 근처입니다. 연주자사로 승진해 정치와 교화를 널리 시행했으므로 백성들은 그를 칭찬했다. 사마랑은 비록 군대에서 직무를 맡았지만 항상 남루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었으며 검소함으로 아랫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그는 인물 품평과 고전을 좋아했다. 한때 고향 사람 이적 등이 대단히 명성과 명예를 얻었는데 사마랑은 항상 그들을 폄하했다. 후에 이적 등이 패하자 사람들은 그의 식견에 탐복했다. 종려와 왕찬이 논문에서 말했다. 성인이 아니고는 천하를 태평하게 할 수 없다. 사마랑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윤과 안연의 무리는 비록 성인 아니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몇 대에 걸쳐 서로 이어지게 했다면 태평성대가 도래했을 것이다. 노력파네요. 자, 건한 22년입니다. 사마랑은 하우돈, 장패 등과 함께 오나라를 정발하러 갔다. 거소에 도착했을 때 거소가 어디더라? 이 근처, 거소 이 근처 어디일 텐데 잘 모르겠네요. 찾아보죠. 찾아보면 되지. 거소, 거소현 여강이구나. 거소현, 여기네요. 여강군이었네. 여강군. 여기가 거소입니다. 거소에 도착하자 군사들 사이에서 역병이 크게 퍼졌다. 사마랑은 친히 춘시하고 의약품을 보냈다.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는데 이때 나이가 47이었다. 그는 임종하면서 입고 있던 베옷과 비단두건으로 염원하게 했다. 주의 백성들은 그를 추모했다. 조회가 즉위해 사마랑의 아들 사마유를 창무정후로 봉하고 시급 100호를 주었다. 사마랑의 동생 사마부는 또 아들 사마망으로 하여금 사마랑의 뒤를 잇도록 했다. 사마유가 죽자 사마망의 아들 사마홍이
사괴를 이었다. 당초 사마랑과 함께 이주한 조자는 관직이 태상까지 올랐으며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 되었다. 요까지가 사마랑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양습입니다. 양습. 양습은 자가 자우이고 진군 자현 사람이다. 자현이 어딜까요? 진군이 어디지? 진이란 지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현. 아 참 이게 아니고 여기 찾아야 되죠. 자현. 진군이라 그럼 나올라나? 안 나오는군, 그죠? 진이라는 지명이 많은데 근데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기 한자가 나와 있어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예, 어딘가 있겠죠. 지구 어딘가 살았겠죠, 그죠? 자, 조조가 사공으로 있을 때 사람으로서 군의 주부가 되었다. 조조가 사공으로 있을 때 양습을 불러서 장현의 장으로 삼고 또 옮겨서 승지, 해서, 합의의 영으로 삼았다. 다른 데는 모르겠고요. 그 합의는 욕이 어디인데? 여기가 하상, 날릉이고 창녀고 패국 여기고 팽성이고 낭야가 이렇게 멀리 있었나? 합의가 이 근처일 텐데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찾아볼까? 합의. 합의. 아, 합의가 이렇게 안쪽에 있었구나. 네, 여기가 합의랍니다. 자, 합의의 영으로 삼았다. 그는 가는 임지마다 잘 다스려 명성을 얻었다. 중앙으로 돌아와 서조 영사로 임명되었고 승진해서 서조속이 되었다. 중앙으로 돌아왔으니까 네, 다시 지도를 옮기죠. 병주가 막 조조에게 귀속되었을 때 양습은 별부사마의 신분으로 병주 자살을 경임했다. 병주 땅은요, 이 근처가 이제 기주 땅이고요. 병주 땅은 요게 이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근처 흉노하고의 그거죠. 그러니까 흉노하고 직접 마주보고 있는 이제 최전선이죠. 병주자사로 취임했다. 당시는 고관이 다스리던 때 황폐하고 혼란한 여파가 남아있었고 오랑캐들은 주경계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으며 관리와 백성들은 도망가거나 모반에 오랑캐 부락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고관은 누구냐면은 그 원소의 사촌인가? 아무튼 원소 친척인데 그 새끼가 그 병주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조를 한동안 괴롭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수습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 수습이 제대로 안 된 병주에 그 양습이 들어가게 된 거죠. 병사를 인솔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약탈해 양민에게 피해를 끼쳤고 또 서로 선동하고 자주 분열해 세력 간의 힘을 겨루었다. 양습은 임명되어 온 후 그들을 설득하고 회유해서 불러들였으며 모두 예로서 그들의 호족을 초청하고 차차 천거에서 막부의 직책을 맡도록 했다. 호족들을 다 선발한 이후에는 순서에 따라서 장정을 징발해 이롭게 종군하는 사람이 되도록 했다. 또 대군이 출정했으므로 각기 군중의 용사가 되도록 했다. 군대 장수와 병사들이 출정한 후에는 차차 가족들을 이주시켜 앞뒤로 하여 어편으로 보냈는데 그 수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어편이라는 것은 기주에 있는 기주의 취소였나? 업이? 잘 모르겠네요. 이 근처일 텐데. 예, 개교고. 어편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동아현인데.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위군 어편. 여기군요. 여기가 업이었네. 네, 여기가 업이랍니다. 그 업으로 이주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주의 백성들을 이제 업적으로 계속 보냈다 그런 얘기죠.
그들 중에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병사를 일으켜 토벌했으니 머리를 베인 자는 1000명이고 항복해 귀신한 사람은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이후로 선우는 공손했고 명왕은 머리를 땅에 닿게 했으며, 명왕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선우는 이제 흉노의 왕 같은 겁니다. 자, 부족민들은 호적에 편입된 사람들과 똑같이 윗사람의 일을 받들었다. 변방은 안정되었고 백성들은 들녘에 재비했으며 농업과 양잠을 부지런히 권하고 법령과 금령을 엄하게 적용했다. 추천된 명사들은 모두 세상의 이름을 떨쳤다. 이런 상황은 상림전에 기록되어 있다. 조조는 양습의 행정을 칭찬하며 관내호의 자기를 내리고 또 정식 관리로 임명했다. 나이든 사람들 역시 양습을 칭찬하며 자신들이 듣고 아는 한에서는 양습에 미치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다. 자, 건한 18년입니다. 병주가 기주로 합병되었다. 병주 땅이, 그러니까 요 기주 옆에 있는 기주 땅으로 합병됐다고 합니다. 양습은 그러니까 양습은 이제 실업자가 된 거죠. 다시 의랑과 서부 도독 종사로 임명되어 기주를 다스리고 원래 있던 부국을 통솔했다. 그러니까 마산이 창원한테 먹혔는데 마산 시장님이 이제 창원시장으로 이제 다시 또 전임해 오셨다. 뭐 그런 말입니다. 또 조조는 양습을 상당으로 사자로 파견해 큰 목재를 취해 어편에 공시를 짓는데 제공하도록 했다. 상당이라는 곳은 태원이 여기고 이 근처 어딘데 이것도 찾아볼까요? 상당. 네, 여기가 상당이네요. 여기가 기주고죠. 여기가 기주고 상당에서 이제 목재를 조달하겠다 뭐 그런 말이고 그런 얘기고. 양습은 둔전 도위에 두 명을 임명하고 인부 600명을 인솔해 길가에 콩과 벼를 심어 사람들의 식량으로도 쓰고 소여물로도 쓰면 좋겠다고 상주했다. 후에 선우가 조정으로 들어왔을 때 서북 쪽에 우환이 없었던 것은 양습의 공이다. 조비가 천자의 자리에 오르자 다시 병주를 설치하고 양습을 보내 또 병주자사로 임명했으며 승진시켜 신문 정후로 봉해 시급 100호를 주었다. 양습의 치적은 항상 천하제일이었다. 다시 사이코패스 조비가 그 병주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습을 저기로 보냈죠. 태화 2년입니다. 중앙으로 불려가서 대산홍으로 임명됐다. 양습은 병주에서 20년 있었지만 20여 년 있었지만 사는 곳은 매우 빈궁했으며 진귀한 지방 특산물이라고는 없었다. 조에는 이를 남다르다고 여겨 이에 따라 매우 두터운 상을 내렸다. 태화 4년 세상을 떠났고 아들 양씨가 자기를 이었다. 이전에 제음의 왕씨는 제음은 지명인데요. 왜요? 내가 나이가 왜? 제음이 어디더라? 산동인가? 산동일 같은데. 아, 산동까지는 아니고 여기네요. 연주네, 연주. 예, 여기가 제음이랍니다. 아, 정도가 여기 있구나. 자, 제음의 왕사라는 사람은 양습과 함께 서조 영사가 되었다. 왕사는 당직날을 이용해 정치에 관한 공문서를 갖췄는데 조조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했다. 조조는 개빡쳐서 일을 맡은 사람을 불러도록 명령하고는 그에게 중형을 내리려고 했다. 당시 왕사는 마침 외출하였으므로 양습이 대신 가서 대답했다. 양습이 체포된 후에 왕사가 말을 달려 돌아와 스스로 자신의 죄라고 진술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 조조는 양습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은 점과 왕사가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에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군 중에 의로운 선비가 둘이나 있는 줄 내가 어찌 생각했겠는가. 조조가 쓰레기네요.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 조조가 쓰레기네요. 자, 후에 두 사람은 동시에 자사로 발탁되고 왕사는 예주를 다스렸다. 왕사 역시 능력 있는 관리였지만 지나치게 세심해 대략적인 체제가 없었다. 관직은 국영까지 올랐고 열후에 봉해졌다. 네,
조조가 쓰레기였습니다. 송권은 해적 새끼고 조조는 쓰레기고 유비는 귀가 크고 귀하고 팔이 크고 그러니까 셋 다 멀쩡한 놈이 없네요. 자, 그 다음은 장기 이야기입니다. 장기. 장기는 자가 덕용이고 풍익군 고릉현 사람이다. 보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릉현이 어딜까? 여기네요. 풍익군 고릉현. 이 장안이네요. 장안 옆이네. 여기네요. 여기가 장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키워보면 여기가 낙양이고 여기 장안이고 요 근처가 이제 풍익이네요. 자, 풍익군 고릉현 사람이다. 16살 때 군의 작은 관리가 되었다. 그 후 중요한 여러 직책을 역임했고 효렴으로 천거되었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조조가 사공으로 있을 때 불렸지만 가지 않았으며 무제로 천거되어 신풍의 영으로 임명되었다. 치적은 삼보에서 제일이었다. 삼보라는 거는 장안 근처일걸요? 아마 그 주변 지역을 삼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원상은 여양에서 조조에게 저항하면서, 여양이라는 것은 어양하고 여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양은 이쪽에 있는 지명이고요. 여양은 이제 아까 다른 그 어디요 사마랑 이야기 할 때 봤던 것처럼 황하 근처에 있는 지명입니다. 여기가 여양입니다. 여양. 얘 여양이고 이쪽이 낙양 방향이고죠. 이거 연주입니다. 이 복양이고. 자, 여양에서 조조에게 저항하면서 그 자신이 임명한 하동태수, 곽원, 병주전사, 고간, 흉노, 선우 등을 파견해 평양을 탈취하도록 했으며 또 사자를 서쪽으로 보내 관중의 장군들과 손을 잡았다. 일단 보시면은 하동이니 뭐 병준이 이런 곳은 다 이제 요 근처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조조가 원소하고 이제 관도에서 붙어서는 이겼었었는데 아직 이제 원소의 이제 아들내미들을 완전하게 제압하지 못했을 때 그 병주에 있는 군대를 이용해서 병주하고 그다음에 흉노의 군대를 이용해서 원상이 그 조조의 이제 엉덩이를 뚫을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인데 병주의 이제 고관 군대하고 그다음에 흉노 새끼들하고 그다음에 그 누굽니까? 예. 하동도 이 근처 될 텐데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하동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하동이네. 예. 하동 태수 이제 곽원 요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조조의 엉덩이를 뚫을 생각을 했었었는데 평양을 탈취하려고 했다는데 평양은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가 평양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김정은이 그 평양이 아니고 여기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군대를 뚫어서 이제 조조 이제 요 북쪽 거점들을 제압하겠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탈취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세 군대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이제 관중 지역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서로 이제 쥐어뜯고 물고 싸우던 의형제들의 군대를 부르려고 했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마등 의리라면은 이제 껌뻑 죽는 마등하고 한수 같은 새끼들을 부르려고 했던 거죠. 서로 이제 너무 의리가 넘쳐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했던 자발 죽이려고 했던 의형제를 부르려고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얘기는 앞쪽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조조가 이제 엉덩이에 털릴 뻔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뭐 곽원이나 뭐 흉노나 이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관중의 군벌들은 조조하고 직접적인 적이 아니었고 그리고 얘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상하고 조조 중에 이제 누가 더 잘 될 거냐라는 거를 일종의 줄타기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조 입장에서는 이제 요 군벌들을 설득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례교의 종효를 보내가지고 이제 군벌들을 설득하도록 했습니다. 자, 사례교의 종효는 장기를 파견해 장군 마등 등을 설득하도록 했다. 장기가 그들에게 싸우는 것과 항복하는 것의 이해득실을 설명하자 마등 등은 그의 의견에 따랐다. 마등은 아들 마초에게 만여 명의 병사를 인솔해 종효와 함께 고간, 곽원을 격파하도록 보냈는데 마초는 그들을 크게 격파하고 곽원의 머리를 베었다. 그러니까 마등이 군대를 보내서 이제 그 뭐예요? 원상이 이제 그 평양을 치려고 했던 백도어를 잡아버린 거죠. 자, 고관과 선우는 모두 항복했다. 그 고관은 또 병주를 들어 모반했다.
한해 사람 장성의 무리 만여 명은, 네, 여기가 병주입니다. 그죠? 한해 사람 장성의 무리 만여 명은 귀할 곳이 없어서 효산과 면수 사이에서 소란을 피웠는데, 뭐 이 근처에서 피었다 그런 말이겠죠.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근처 지명입니다. 전부 다. 하동이 위고와 홍농의 장염이, 하동은 여기고요. 하동은 여기고 홍농도 이 근처인데 여기네요. 여기는 관리들이 각기 병사를 일으켜 그들에게 호응했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조조는 장기를 의랑으로 임명해서 종효의 군사일에 참여하도록 하고, 종효는 그때 장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가서 마등 등의 장수들을 불러오도록 했다. 그들은 모두 병사들을 인솔해 함께 장성 등을 공격해 격파했으며 장염과 위고의 머리를 베었고 고관은 형주로 달아났다. 조조는 장기를 무시정후로 봉하했다. 조조는 형주를 정벌하려고 했지만 마등 등이 관중에서 할거하고 있었다. 또다시 조조는 장기를 보내 마등 등은 설득해 부하들을 해산시키고 귀양하도록 했다. 마등이 장기의 말대로 하겠다고 하고도 여전히 이전과 같은 행동을 야했으므로 장기는 사변이라는 것을 걱정했다. 그러니까 조조가 아무튼 그 원상 뭐 등등을 다 작살내고, 그리고 뭐 고관이나 아니면 여기서 일어났던 반란도 다 진압하고, 이제 여러분이 아는 뭐 적벽대전, 그러니까 그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관중의 요 새끼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등 같은 놈들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를 보냈는데 장기가 그 꾸라지를 보니까 여전히 이제 옛날하고 똑같더라. 여전히 옛날에 이제 그 뭐야 바람 피고 다니던 남편하고 비슷하더라. 그런 입장이라서 그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현의 문서를 보내 식량 등을 준비하도록 하고 이천석에게 교회까지 나가 맞이하도록 했다. 마등은 부두기 동쪽으로 출발했다. 조조는 상주에 마등을 위위로 임명하고 아들 마초를 장군을 임명해 그 무리를 인솔하도록 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등은 장기의 설득으로 중앙으로 들어와서 업에 머물게 되고요. 업이 어딥니까? 여기 머물게 되고 조조의 수도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이제 중앙관직을 받으면서 편하게 발 뻗고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원래 이제 양주에 있던 그 누굽니까? 그 마등의 무리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걔들은 이제 그 마등의 아들내미 이제 마초가 물려받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중에 조조가 관중으로 들어왔을 때, 한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찔려가지고 반란 일으켰다가 개박살 나고, 그죠? 반란 일으킨 것과 동시에 이제 누굽니까? 마등은 이제 참살당하고, 마실족들은 여기서 다 죽습니다. 마등하고 마초하고 몇십 빼고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되고 마초는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조조한테 작살나고, 그리고 남쪽으로 와서 계속 떠돌다가 결국에는 유비한테 항복해서 거기서 늙어 죽게 되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관중의 군벌들이 그런 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자, 후에 마초가 모반을 일으켰을 때 장기는 조조를 따라 화엄에서 마초를 격파하고, 화엄은 어디일까요? 화엄. 야, 그때는 로타리가 없었겠지. 화엄현이 여기네요. 동관 근처네요. 동관 근처에서 동관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홍농이고, 그리고 여기가 장안이죠. 그때는 장안을 먹혔을 때니까. 자, 화엄에서 마초를 격파하고 서쪽으로는 관우를 평정했다. 뭐라고요? 관우가 이제 그거네요. 우리가 아는 그 자존심생 관우 그 말고, 자존심생 그 새끼 말고 그 관 오른쪽. 아마 이게 관 오른쪽이라 그러는 게 이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쪽을 얘기하는 걸걸? 옛날에는 그게 보는 방향이 좀 달랐을 거예요. 관우를 평정했다. 장기는 경조윤으로 임명되었다. 여기 장안의 책임자로 임명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떠돌아다니는 백성을 불러 위로하고 현과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므로 백성들은 그를 흠모했다. 위나라가 세워진 후 장기는 상서가 되었고 지방으로 나가 옹주자사가 되었다. 옹주는 역시 이제 장안 근처 땅들을 의미합니다. 조조는 장기에게 말했다. 그때 본주로 돌아가는 것은 수놓은 옷을 입고 대낮에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는 장로정벌에 참여했는데
장로는 여기 이제 한중 지역에 있던 사이비 교도였죠. 예, 참여했는데 따로 산관으로부터 들어가 모반한 저족 사람들을 토벌하고 그들의 보리를 거둬 군량미로 제공했다. 산관은 어디일까요? 산관이 어디일까? 재밌네. 이렇게 찾아보고 하니까 대충 하는 것보다. 저희가 산관인데 산밖에 없네 주변에. 여기가 장안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한중이거든요. 한중인데 이제 조조의 본대는 아마 이쪽으로 왔을 거고,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그 어딘가로 하겠죠, 그죠? 조조의 군대는 한중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 장기인은 별동들을 이끌고 이제 상관 쪽으로 가서 이 근처에 있던 이제 저족이라고 이제 일종의 이민족들입니다. 그 이민족들을 잡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군량미를 조달했다라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예, 장로가 투항하자 장기는 조조에게 한중의 백성 수만 호를 취하여 장안과 산보를 든든히 하도록 권했다. 그 후 조홍과 하변에서, 하변이라는 거는 어디일까? 하변도 이 근처 어디 지명인데 정확히 내가 알 수가 없네. 자, 하변. 무도군이었구나. 무도가 하변이었구나. 여기가 한중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중이고 여기가 이제 파 지역이고 여기가 촉 지역인데, 한중을 조조가 먹은 다음에 여기 하변 지역, 그러니까 무도에서 그 오란을 이제 격파했다, 뭐 그런 얘기죠. 예, 그 격파하고 또 하고연과 함께 송건을 토벌하고 따로 임조와 적도를 공격해 평정했다. 임조하고 적도는 아마 저쪽에 있는 땅일 텐데 일단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조조가 백성들을 이주시켜 황하 목족을 충실하려고 했으므로 농서, 천수, 남한의 백성들은 서로 두려워하며 동요했고, 농서, 천수, 남한이라는 거는 다 이제 요 지역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지역 서쪽 끝의 백성들.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요 지역의 백성들을 자기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그 하북 지방으로 옮기지 않을까. 먼 길이잖아, 그죠? 요즘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다가 죽지 않을까 백성들이 좀 걱정이 있다는 거죠.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장기는 세군 사람으로서 장수나 관리가 된 자들에게 휴가를 줘 주거지를 수리하고 물방아를 만들게 하여 민심을 안정시켰다. 조조는 한중의 수비를 철수했는데 유비가 북쪽으로 무도의 저족을 취하여 관중을 압박할까 걱정되어 장기에게 물었다. 자, 조조가 그리고 드디어 한중에서 깨지고 유비한테 깨지고 이제 그 관중으로 철수하면서 혹시 유비가 어딥니까? 그 요쪽으로 돌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변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기 사는 저족들을 먹고 이제 혹시 관중을 노리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기가 대답했다. 저족에게 북쪽으로 나아가 곡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적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도달한 자에게 총이와 상을 후하게 주면 먼저 달려간 자는 이로움을 알 것이고 뒤에 달려간 자는 반드시 그를 흠모할 것입니다. 조조는 그의 계책에 따라 친히 한중으로 가서 군사들을 철수시키고 장기를 모두로 보내 저족 5만 명의 부락을 이주시켜 부풍과 천수의 경계에 살도록 했다. 천수는 천수가 여기 남한이고 여기가 천수입니다. 천수. 그러니까 아무튼 이 근처에 살게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때 무위의 안준, 장액의 화란, 주천의 황화, 서평의 국연 등이 여기서 그 무위, 서평 뭐 이런 곳들은 다 이제 요 지역입니다. 엄청 멀죠. 여기 주천이고요. 여기 장액이고, 그리고 여기가 무위고, 그리고 여기가 서평입니다. 그러니까 양주 지역이 전체가 다 이제 반란을 터뜨렸다, 그런 말입니다. 자, 국연 등이 일제히 군대를 일으켜 모반해서 스스로 장군이라 부르며 서로 공격했다. 안주는 서로 공격했다고? 미친놈들 아냐. 안주는 사자를 파견해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조조에게 인질로 보내고 원조를 정했다. 조조가 장기에게 묻자 장기가 대답했다. 안준 등은 밖으로는 나라의 권위를 빌리고 안으로는 오만하고 배반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므로 계책이 확정되고 세력이 충족되면 즉시 모반할 것입니다. 지금 막 총나라를 평정했으니
잠시 쌍방을 존재하게 해서 싸우게 하는 것은 변장자가 호랑이를 찔러 죽이고 앉아서 그 시신을 거둔 것과 같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조소 1년여가 지난 후 화란은 안준을 죽였고 무위의 왕비가 또 화란을 죽였다. 이때 양주를 두지 않고 삼보로부터 서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옹주에 예속시켰다. 양주를 폐지하고 요걸 전부 다 이제 옹주로 뒀다. 그런 얘기가 같네요. 조비가 왕위에 올라 처음으로 양주를 두었을 때 안정태수 추기를 자사로 임명했다. 안정군이 어디더라? 안정군 여기네요. 여기가 안정군입니다. 자, 장액의 장진은 장액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죠. 여기가 장액입니다. 여기 장액 엄청 뭐죠? 자, 장액의 장진은 군수를 체포하고 병사를 일으켜 추기를 따르기를 거부했다. 황화와 구견도 각기 예전 태수를 쫓아 병사를 일으키고 그에 홍했다. 장기는 호강교의 소측의 세력을 키워주고자 병사들과 함께 나아가게 했고 소측은 공을 세웠다. 장기는 승진하여 도향 후의 자기를 받았다. 양주의 노수와 호의의 전기첩, 치원다 등이 모반하자 이건 이민족인가 같네요. 자, 하선은 크게 혼란에 빠졌다. 조비는 이 점을 걱정해 말했다. 장기가 아니면 양주를 안정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추기를 소환해 장기와 교체했다. 조 내려 말했다. 옛날에 가복이 언현의 적을 공격할 것을 청하자 광무제는 웃으면서 직금호가 언현을 토벌한다면 내가 또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대의 지략은 다른 사람을 뛰어넘으며 지금 이것을 발휘할 시기입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일을 하고 다시는 먼저 청하지 마십시오. 조비는 호군 하후유와 장군 비요 등을 파견해 장기의 후속 부대가 되도록 했다. 장기가 금성까지 와서 황하를 건너려고 하자 금성 땅이 어디죠? 이게 지금 황할 거거든요. 지금 이게 뺑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황할 건데 금성이 어디지? 금성 이 근처 어딘데? 아, 여기네요. 금성에서 황하를 딱 건너려고 했다는 거네. 네, 금성까지 와서 황하를 건너려고 하자 장수들이 주장했다. 병선은 좁고 길은 험함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기는 말했다. 길이 비록 험하더라도 정형처럼 좁진 않을 것이고 정형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그 병주 지역에 있는 길인데요. 옛날에 이제 진나라 말기, 그러니까 한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누구더라? 한신하고 장이하고 진녀 같은 사람들이 빵야빵에 치고받았던 이제 거기를 얘기합니다. 정형관이라 그래서 유명한 곳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자, 오랑캐는 까마귀 떼처럼 모여 있으며 이좌거의 계략도 없습니다. 이좌거는 전한 초기의 이제 사람이죠. 지금 무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무위가 여기네. 네. 무위가 위급한 상태이므로 신속하게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에서 황하를 건너서 마침내 무위로 갑니다. 마침내 황하를 건넜다. 적의 70여 기병이 전음 입구에서 위나라 군사에 저항했는데 장기는 전음을 지나 선전했고 몰래 차차현으로부터 나와 무위에 도착했다. 호족은 그가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현미현으로 돌아왔다. 아무튼 무위를 이제 다시 탈환했고 장기가 그죠? 그 오랑캐들은 현미로 도망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기가 무위를 점령한 후 비요는 도착했지만 하우유 등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장기는 장수와 병사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상을 내리고 진군의 호족을 공격하려고 했다. 장수들이 모두 말했다. 병사들이 피곤해하고 적군은 기세가 왕성하므로 싸워 이기기 어렵습니다. 장기가 말했다. 지금 군중에는 준비한 양식이 없으므로 적에게 보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병사들이 집결해 있는 것을 보고 적이 깊은 산으로 물러난다면 추격하면 길이 험해서 궁지에 몰리거나 굶주리게 될 것이고 병사를 돌리면 적이 산에서 내려와 노략질할 것입니다. 그러면 병사들을 쉬게 할 수 없으니 하루 적을 간과하면 근심은 몇 대 이른다라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미현까지 진군했다. 호족 기병 수천 명이 무위에서 다시 현미까지 왔습니다. 호족 기병 수천 명이 거센 바람을 이용해서 불을 놓아 진영을 불태우려고 했으므로 장수와 병사들은 모두 두려워했다. 장기는
밤에 정예병사 3,000명을 배복해 복병으로 삼고 참군 성공령에게 처녀 기병을 인솔하여 퇴각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명령했다. 과연 호족들은 다투어 기병을 추격하였고 이때 복병을 만에 보내 그들의 뒤를 끊고 앞뒤에서 일제히 공격하여 크게 이겼다. 죽거나 포로가 된 호족의 수는 이루 얘기할 수 없을 정도였다. 조비는 매우 기뻐하며 소설을 내렸다. 그들은 황하를 넘고 험한 곳을 지나 필요한 병사들로 편안하게 있던 오랑캐를 공격했고 적은 병사로 많은 적을 이겼으니 공로는 남중을 넘고, 남중이라는 것은 저기 남쪽의 남만적을 의미하죠. 노고는 윤길보를 넘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여기서 남중하고 윤길보는 지명이네. 아, 지명이 아니고 인명이네요. 인명. 남중이 그 지역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둘 다 이제 그 주나라 선왕 때 사람 이름이랍니다. 자, 이 공우는 호족을 격파한 것뿐 아니라 또 하우를 오랫동안 안녕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장기간 서쪽을 돌아보는 걱정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하우라는 것은 황하 서쪽 요 지역, 그러니까 서역으로 통하는 길목을 의미합니다. 계속 여기에 반란군이 많았는데 이제 평정됐다는 의미죠. 자, 장기는 승진해서 서향 후에 봉해지고 시급 200호를 받았으니 이전 것과 합쳐 400호가 되었다. 주천의 소형이 모반에, 주천이라는 거는 여기죠. 더 멀리입니다. 주천의 소형이 모반에 강족의 우두머리 인대 및 정령족이라는 호족 만여 기병과 함께 국경지대의 현을 공격했다. 장기가 하우유와 함께 그들을 격파하니 소형과 인대 등은 모두 통했다. 그래서 장기는 상소를 올려 하우유와 함께 좌성을 다스리고 요새를 구축해 봉화대와 저각을 설치하여 호족의 침입에 방비할 것을 청했다. 서쪽의 강족은 두려워 2만여 백성을 이끌고 투항했다. 그 후 서평의 국광 등이 그 군수를 살해해서 장수들이 공격하려고 하자 장기가 말했다. 서평은 적도가 여기구나. 서평 여기네요. 여기 서평이네요. 오직 국광 등이 모반을 일으켰을 뿐 그 군의 백성들이 반드시 모두 동조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군사로 그들에게 대응한다면 관리와 백성, 강족과 호족은 국가가 옳고 그름을 밝히지 못한다고 말하고 서로 오히려 도우러 들 것입니다. 이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국광 등은 강족과 호족을 이용해 구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먼저 강족과 호족으로 하여금 국광을 습격하도록 하고 높은 상금을 걸어 모집하며 포로나 노획한 물건은 모두 그들에게 보내십시오. 밖으로 그들의 세력을 상하게 하고 안으로 그들의 관계를 끊어놓으면 반드시 싸우지 않고도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문을 내려 호족 부락을 설득하고 국광 등과 연루된 사람을 사면하며 적의 장수를 죽여 머리를 보내는 자에게 반드시 영토와 상을 주게 했다. 그래서 국광의 부하들이 국광의 머리를 베어보냈다. 나머지는 모두 과거처럼 안정되었다. 곽국광이 생각나네요. 장기는 홍주와 양주 두 주를 10여 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의 정치와 은혜는 높이 평가받았다. 그가 예의로서 초빙한 부풍의 방연, 천수의 양부, 안정의 호준, 주천의 방욕, 돈황의 장공, 주생열 등은 최후에는 명성과 지위가 있었다. 자, 황초 4년입니다. 세상을 떠났다. 조서를 내렸다. 옛날 순환자가 오랑캐 땅에서 공원을 세웠을 때 진후는 1000호를 상으로 주었고 풍이가 한나라 조정을 위해 힘을 다했을 때 광무제는 그의 두 아들을 봉했다. 양주자사 장기는 백성을 포용해 민중들을 양육했으며 호족들로 하여금 본토로 돌아가게 했으니 국가의 훌륭한 신하라 할 수 있다. 불행히 세상을 떠나서 짐은 매우 슬프게 생각한다. 작은 아들 장옹규에게 관내 후예자기를 내린다. 조회가 즉위하자 시호를 숙후라고 하고 추증했다. 아들 장집이 뒤를 이었다. 장집은 중서랑에서 점점 승진해 동환 태수가 되었다. 가평연간에 그의 딸이 황후가 되었으므로 조회는 그를 불러 광록대부를 명하고 특친 자리에 앉혔다. 장집의 처향은 안성향군에 봉해졌다. 후에 장집은 중서령 이풍 등과 함께 모반했다가 죽음을 당했다. 이 일은 하우현전에 이풍 기록되어 있다. 아, 이 모반이라는 게 그거군요. 사마시들을 조지려고 군대를 일으켰던 걸 얘기하는 거 본데 하우현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아직 그 온회 하고 다음에 가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 나가봐야 돼가지고 잠깐만요. 뭐 좀 확인 좀 하고. 어, 일단 좀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온회 이야기입니다. 아, 자, 온회자는 만기고 태원곤 기현 사람이다. 태원이라는 곳은 여기가 안문이고 구원이고 서하. 태원이 이 근처인데 상당군이고 그죠? 태원이 여기네요. 여기가 태원이네. 태원 여기 사람입니다. 예. 자, 기현 사람이다. 그에 붙인 온선은 탁군 태술에 있다가 죽었다. 탁군은 이제 여기 북경 근처죠. 어디입니다. 온회는 15살 때 부친의 영구를 호송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의 재산이 넉넉했다. 온회는 말했다. 세상이 바야흐로 혼란하거늘 어찌 나 혼자 잘 살겠는가.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나누어 종족들에게 주었다. 주 안에서는 그를 고결하다고 생각하고 순월에 비교했다. 순월이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 자기 재산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준 사람입니다. 자, 효렴으로 천거되었고 늠구의 장, 얼릉과 광천의 영, 팽성과 노의 상이 되었으며 임지에서 칭송을 받았다. 중앙으로 들어가 승상주부가 되었고 지방으로 나와 양주자사가 되었다. 조조가 말했다. 그대를 가까이 두려고 했는데 되돌아보니 이주의 일이 중대한만은 못하다. 때문에 상서에서 임금이 믿는 신하에 뛰어나며 모든 일이 평안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장제를 얻어 치중을 맡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중이라는 것은 보급이죠. 당시 장제는 단양태수였다. 그래서 장제를 주로 돌려보냈다. 또한 조조는 합비에 주둔하는 장료와 악진 등에게 말했다. 양주자사는 군사 일에는 통달했으니 모두 그와 상의하여 행동하십시오. 지금 양주자사는 이제 온회죠. 예. 합비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 근처 어딘데? 합비가 어디요? 이거 엄청 북쪽이네. 여기가 합비죠, 합비. 양주자사는 이제 이 근처를 다스리던 관직입니다. 위나라의 양주자사는. 자, 건한 24년입니다. 송권이 쥐새끼가 합비를 공격했는데 이때 모든 주에서는 병사를 변방에 주둔시켰다. 온회는 연주자사 배잠에게 말했다. 이 시기는 비록 적이 있지만 걱정할 만한 것은 못됩니다. 정작 두려운 것은 남방을 정벌하는 군사에게 변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강물은 불어나고 자효는 이제 조인이죠, 조인. 적재 깊숙이 들어가 고립되어 장래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우는 용맹하여 전쟁을 잘함으로 승기를 잡아 진군에 오면 반드시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거 그땐가 보네요. 그 어디입니까? 조인하고 어디고 여기가 양양이 여기죠. 조인하고 이제 그 누굽니까? 그 관우하고 이제 이 근처에서 개싸움할 때 그건가 보네요. 번성의 사건. 번성이 이제 그거죠. 그 번성을 관우가 이제 포위해가지고 그 칠군이 수몰되고 이제 대장군 우금이 이제 사로잡힌 사건이죠. 자, 번성의 사건이 있어 조설 내려 배잠과 예주자사, 여공 등을 불렀는데 배잠 등은 느긋했다. 번성이 어디냐 하면은 번성이 어디일까요? 양양이 여기고 그죠? 여기가 신야고 여기 남군이고 이 근처일 텐데 정확한 잘 모르겠네. 찾아볼까요? 여기네. 양양 바로 위네요. 예. 예. 여기 양양이고죠. 양양 바로 위가 번성이네.
자, 번성에서 아무튼 개쪽을 당하니까 우금이 여기 대해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배잠 등은 느긋했다. 자, 온회는 배잠에게 은밀히 말했다. 이것은 반드시 양양의 위급한 상황이 나타난 것이니 그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긴급하게 회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여 동요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이틀 안에 반드시 밀서가 있어서 그대에게 서둘러 오도록 할 것이고 장려등도 소집될 것입니다. 장려등은 평소 군왕의 마음을 알고 있으므로 나중에 불러 갈지라도 먼저 도착할 것입니다. 그대는 일로 문책당할 것입니다. 너 좋될 것이다. 배잠은 온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치중을 남겨놓고 가벼운 복장을 하고 서둘러 출발했는데 과연 재촉하라는 명을 받았다. 장려등은 오래지 않아 각기 소집되었고 온회가 예측한 대로 되었다. 조비가 천자의 자리에 오른 이후 물론 이제 요 전투의 결과로 관우는 목이 따이죠, 그죠? 결국 위나라가 이제 관우를 막는 데 성공하죠, 그죠? 자, 조비가 즉위하고 온회는 시중으로 임명되었고 지방으로 나아가 위군 태수가 되었다. 위군이라는 거는 여기 그 어평 근처에 있는 요 땅을 다 위군이라 그럽니다. 자, 위군 태수가 되었다. 몇 년 후 양주 자사로 옮겼고 양주는 여기서 양주는 그 저쪽에 있는 양주를 의미할 텐데. 자, 지절 영호강 교위를 겸했다. 영호강 교위. 길 위에서 병들어 죽었는데 당시 45살이었다. 조서를 내렸다. 온회는 국가의 중임을 맡을 능력이 있어서 선제를 위해 복무했고 공로와 수고는 탁월했다. 짐을 위해 일을 맡았을 때 왕실에 충성하기 때문에 말리받기 임무를 주어 한쪽의 정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무엇 때문에 중도에 죽었는가? 이 점이 매우 비통하다. 온회의 아들 온생에게 관내 후의 자기를 내렸다. 온생이 요절하자 자기는 끊겼다. 온회가 죽은 후 연암 사람 맹건이 양주자사로 임명되었는데 잘 다스려 명성을 얻었고 관직이 정동장군까지 이르렀다.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규입니다. 가규. 그 3대가 나라를 망쳤다는 그 가규입니다. 가규는 이제 한나라를 조지고 그 아들인 과충은 위나라를 조지고 그 딸인 이제 가남풍은 이제 서진을 조졌다라고 얘기가 있죠. 자, 가규의 자는 양도이고 하동군 양릉현 사람이다. 하동이라는 거는 여기죠. 여기가 하동입니다. 옛날 위나라의 수도죠. 그러니까 전국시대 위나라의 수도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군대를 편성하며 놀았다. 조부 가습은 이것을 기이하게 여기고 말했다. 너는 반드시 자라서 장수가 될 것이다. 가습은 가규에게 말로 몇만 자에 이르는 병법을 전수했다. 이 양반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처음으로 군의 관리가 되어 강읍의 장을 겸임했다. 곽원이 하동을 공격할 때 그가 거쳐간 성과 읍은 모두 함락되었지만 가규가 굳게 지킨 성은 곽원도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곽원은 마초한테 목이 따이죠. 자, 곧 손으를 불러 양군이 힘을 합쳐 빠르게 공격했으므로 성이 금방이라도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강읍의 부로는 곽원에게 가규를 죽이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다. 강읍의 백성들이 붕괴된 후에 곽원은 가규의 이름을 듣고 그를 장군으로 삼으려고 무기로 협박했지만 가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곽원의 부하들이 가규를 납치해 머리를 조아리도록 하자 가규는 질책하며 말했다. 어찌 나라의 관리가 적에게 머리를 조아리겠느냐? 곽원은 개빡쳐서 그를 죽이려 했다. 강읍의 관리와 백성들은 가규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성벽에 올라 외쳤다. 약속을 어기고 우리 현명한 주인을 죽인다면 차라리 함께 죽겠다. 곽원의 부하들은 가규가 절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사면을 요청했으므로 마침내 가규는 죽음을 면했다. 당초 가규는 피지현을 지나며 말했다. 피지현 요 중진가 본데? 피지현이 어디일까? 피지현 확실히 이제 뭐 사거리가 있으니까 요충지긴 하네요. 여기가 피지현이네요. 여기가 이제 하동군이고 여기가 굉장히 요충지네요. 강들이 모이고 있잖아, 그죠?
네, 곽원이 성을 포위해 긴급해졌을 때 가규는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은밀히 성 밖으로 보내 인수를 하동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말했다. 빨리 피지현을 점령하세요. 곽원은 강압의 백성들을 병합하고 병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했다. 가규는 그가 먼저 피지현을 점령할까 두려웠으므로 곧 다른 계책을 이용해 곽원의 모사 축오를 미혹했다. 곽원은 이 때문에 이런 1회 동안 머물렀다. 7일 동안이나 머물렀답니다. 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규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다. 후에 가규는 무죄로 천거되었고 면지의 영으로 제수되었다. 그리고 곽원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마추한테 목이 있다 했죠. 자, 고관이 모반했을 때 고관이라는 새끼는 이제 병주의 군벌이었는데 원상이 망하고 나서도 계속 이 조조한테 반기를 들었죠. 친척이니까. 장염은 병사를 일으켜 이에 호응하려고 했다. 가규는 장염의 음모를 모르고 나아가 장염을 만났다. 가규는 병사들이 마음이 변해서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듣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붙잡힐까 두려웠다. 그래서 장염을 위해 계책을 짜내 마치 함께 모의하는 사람인 것처럼 꾸미니 장염은 그를 믿었다. 당시 면지현의 관청은 여성이 있었는데 성벽과 연못이 견고하지 못했다. 가규는 장염에게서 병사를 얻어 성을 수리했다.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음모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규는 그를 모두 죽일 수 있었다. 마침내 성벽을 수리한 가규는 장염에게 저항했다. 장염이 패한 후 가규는 조부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 후에 사도의 부름을 받아 연이 되었다가 의랑의 신분으로 사르기오의 군사일에 참가했다. 조조가 마초를 정벌하며 홍농에 이르렀을 때 홍농이 여기 동관 근처에 있는 땅이죠. 여기가 홍농입니다. 자, 홍농에 이르렀을 때 말했다. 이곳은 서쪽의 요충지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이 전부 다 산입니다. 남쪽은 전부 다 산맥이고요. 북쪽도 기하게도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은 평평하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통과해야지 어쨌거나 그 어딥니까? 그 낙양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요충지인 겁니다. 여기 보면 관문도 많아요. 자, 그리고는 가규로 하여금 홍농태수를 겸하게 했다. 조조는 가규를 불러 이를 상의하고는 그를 매우 좋아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만일 천하의 2천석 관리들이 모두 가규와 같다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후 병사를 파견할 때 가규는 둔전도위가 도망친 백성들을 숨겼다고 의심했다. 도위는 자신이 홍농군에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불순하게 말했다. 가규는 빡쳐서 그를 잡아 그의 죄를 일일이 나열하고는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 일로 면직되었다. 그러나 조조는 마음속으로 가규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여 다시 승상조부에 명했다.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조조가 유비를 정벌할 때 먼저 가규를 야곡에 파견해 형세를 살피게 했다. 유비 정벌이라는 거는 그거죠. 그 한중에서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한중에서의 조조가 개 깨진 싸움. 야곡이 어디죠? 야곡. 요 계곡이 야곡이구나. 여기 오장원이고 여기가 한중이네. 그러니까 이제 관중에서 이제 아직 한중으로 들어가기, 그러니까 한중으로 들어가기 전이 아니구나. 한중 점령한 이유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비군의 동태를 야곡에서 살피도록 했다. 뭐 그런 얘기 같네요. 어디가 저기 건너? 그는 길에서 수형도위가 죄인 수십 명을 술에 싣고 오는 것을 보았다. 군사 상황이 급박했으므로 가규는 죄가 무거운 사람 한 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했다. 조조는 그것을 칭찬하며 가규를 간의대부로 승진시키고 하우상과 함께 군사상의 계책을 담당하도록 했다. 조조가 낙양에서 붕어했을 때 가규는 장례의식을 주관했다. 당시 월기 장군의 일을 대행하던 얼릉후 조창이 장안에서 급히 달려와 가규에게 선왕의 옥새가 있는 것을 물었다. 가규가 정색하고 말했다. 태자는 어편에 있고 나라에는 대를 이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자는 조비죠. 선왕의 옥새는 군후께서 물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조조의 관을 받들어 어편으로 돌아왔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일단 여기를 비추고 있죠. 낙양이니까.
조비가 왕위에 오른 후 어편의 민가 만호는 도성 안에 있었으나 대부분 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가교를 어편의 영으로 임명했다. 업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위나라의 실질적인 수도인데 이게 상산이고 업이 어디야? 이게 한단이고 아까 찾았는데 왜 지금 못 찾지? 아 여기네요. 여기가 업이네. 한단 밑이네. 자 어편에 이제 그 가교를 임명했습니다. 한 달 후 가교는 위군 대수로 승진했다. 대군이 출정했을 때 또 승상, 주부, 죄주로 승진했다. 일찍이 가교가 다른 사람의 일에 연루되어 죄를 받게 되자 조비가 말했다. 숙향은 공적이 있어 10대 자손까지도 사면받았는데 하물며 가교는 그 자신이 공적과 덕행을 쌓지 않았는가. 가교는 조비를 따라 여양에 이르렀다. 황하를 건너는 자 중 하나가 대열을 혼란스럽게 하자 여양은 여기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황하가에 있는 도시죠. 도시? 아무튼 고을입니다. 자, 가교는 그를 베어버리고 정돈했다. 초현에 이르자 조비는 가교를 예주자사로 임명했다. 초현이라는 거는 이 근처인데 이것도 아유 씨발 뭐 현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소현 찾아봐야겠네요. 여기 여강이니까 여장인가? 아무튼 팽성이니까 아무튼 이 근처 어디에요? 이 근처 어디에요? 그런까지 내가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초현에 이랬을 때 이제 예주자사로 임명했다. 당시 천하는 막 안정되었으나 주하고는 대부분 기강이 흐트러졌다. 가교가 말했다. 주는 몰래 어사가 순행하여 각 군을 감찰했고 한무제 시대의 6조왕의 조서에 의거해 군의 고관이나 2천석 이하의 관리들을 감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엄격하고 유능하며 용감하여 감독관의 재능이 있다고 보고할 뿐 안정되고 관대하며 인자하고 부드러운 덕이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관들은 법령을 경시하고 도적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합니다. 주에서는 알면서도 규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하 사람들이 어떻게 바른 표준을 얻겠습니까? 병조종사가 이전 자사에게 휴가를 받아 가교가 도착하고 몇 개월 후에야 돌아왔다. 이에 가교는 아는 2천석 이하의 관리 중에 아첨과 방종으로 법대로 하지 않는 자를 조사한 후 모두 죄를 물어 탄핵하고 관직을 박탈했다. 조비가 말했다. 가교는 진정한 자사다. 천하의 포고에 예주를 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가교에게 관내 후의 자격을 주었다. 예주가요. 여기가 양주, 여기가 이제 위나라의 양주 지역이고요. 예주가 아마 이 사이 요 지역일 텐데. 아 여기가 초네요. 여기가 조현이네. 아무튼 요 지역을 이제 가교가 다스렸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이제 그 중국이 뭐 세력들로 나눠지긴 했지만은 그 세부적인 이제 이 뭐라 그러냐 행정기관들의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가교가 예주로 가서 이제 바로 잡으니까 예주를 천하의 표준으로 삼겠다 뭐 그런 말이죠. 자, 예주는 오나라와 접해 있었다. 가교가 공개적으로 적의 상황을 시찰하고 무기를 수리하며 국경을 수비하고 전투를 준비했으므로 적이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그는 밖으로는 군대를 정돈하고 안으로는 민정을 다스리며 연수와 여수를 막아 제방을 새로 만들고 산을 동강내고 긴 계곡에 물을 막아 소익 양피를 만들며 물자를 나르는 200여리나 되는 운하를 개통해 가후거라고 했다. 피가 아마 그걸걸요? 그 뚝 같은 걸걸? 아마 제방 같은 걸 피라 그럴걸? 자, 황초인간입니다. 가교는 장수들과 함께 오나라를 정벌하고 동포에서 여범을 격파해 양리정후로 승진되어 봉해지고 건위 장군의 칭호가 더해졌다. 동포는 어디일까요? 동포. 아, 여강 근처구나. 여기가 이제 동포랍니다. 동포. 가교가 여기서 그걸 세웠다. 합비 근처네요.
조회가 즉위한 후 시급 200호를 받아 이전권과 합쳐 400호가 되었다. 그때 손권은 동관에 있었는데 그곳은 예주 남쪽에 당대며 장강으로부터 400여리 떨어져 있었다. 매번 병사를 내어 침입할 때는 서쪽으로 강하로부터 동쪽으로는 여강으로부터 했다. 여강은 이제 이 근처가 여강이고요. 여기가 여강이네. 그리고 서쪽으로 강하라는 곳은 여기가 무한이고 강하가 여기 아닌가? 여기가 하군의 오죠. 여기는 강하가 아니구나. 아무튼 이 근처인데 하구 면구 여기 강하네. 여기 강하네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강하고 요 지역이 여강인데 이제 그 쥐새끼들과 해적들이 이제 그 위나라를 공격할 때는 항상 이제 여기나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쌌다 뭐 그런 말입니다. 위나라가 오나라를 정벌할 때도 회수와 면수로부터 했다. 이때 예주의 군대는 항읍에 있었고 연암과 익양의 여러 군은 국경을 수비하고 있었다. 송권은 북방으로는 근심이 없었고 동서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군을 합쳐 구원하였기 때문에 평상시 실패가 적었다. 가교는 강까지 곧장 가는 도로를 개통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만일 송권이 스스로 지킨다면 동서 두 방면에서 구원을 보내지 않을 것이고 동서 두 방면에서 구원을 보내지 않는다면 동관은 함락시킬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가교는 군대를 욕으로 옮겨 주둔시키고 동관을 공격해 취할 계획을 진술했는데 조예는 그 말이 옳다고 보았다. 동관이 어디일까요? 아까부터 송권이 있다고 얘기한 곳이 요게 아마 동관이겠죠? 자, 요게 동관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동관, 여기가 여강이고 그리고 저쪽이 이제 이쪽이 강하고 그죠? 여강이고 여기 동관인데 송권이 이제 여기 주둔에 있다는 거는 도로를 내 가지고 이제 어쨌건 여기를 막아버려야지, 여기를 틀어 막아버려야지 군사적으로 이제 위나라에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조회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 지금 아무튼 보니까 이게 강으로 물론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게 그 오나라 영토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형태라 가지고 아마 위나라 입장에서 많이 껄끄러웠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가교가 이제 예주 자사로 있었다면은 그 사건의 이제 당사자니까 좀 많이 곤란했겠죠. 자, 오나라 장군 장영과 왕숭이 병력을 이끌고 투항했다. 자, 태화 2년입니다. 조예는 가규로 하여금 전장군 만총, 동환태수, 호질 등 사군을 통솔해 서양으로부터 곧장 동관으로 향하도록 하고 조휴는 완현으로부터, 사마이는 강릉으로부터 진군하도록 했다. 서양은 어딜까? 안 나오네요. 완현은 여기네요. 아, 아니네, 아니네. 이게 아니네. 아닌데? 이게 완현일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남양에서 일로 온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남양에서 일로 온단 말이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뭐 그러니까 같은 지명, 그러니까 다른 지명인 것 같고, 일단 사마이는 강릉에서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서양이라 그랬지만은 아마 뭐 가교는 예주자 사니까 이 근처에서 온단 말일 거고, 여기가 동양이니까 서양이라 그러면 아마 뭐 이 근처이겠죠, 그죠? 근데 그 어디입니까? 그 조효가 완현에서 온다는데 완현은 어딘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그 동관, 그러니까 손권이 주둔해 있는 동관을 조지겠다라고, 그러니까 작전을 짠 겁니다. 가규가 오장산에 도착했을 때 조효는 적중에서 항복을 원하는 자가 있다고 상주하고 적지에 깊숙이 들어가 그것에 호응하기를 구했다. 사마이는 군을 주둔시키고 가규는 동쪽으로 향해 조효 합쳐 진군하라고 조서가 내려왔다. 가규는 적이 관동을 수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완현의 군사를 직결시키고 있을 것이고 조효가 깊숙이 들어가 싸운다면 반드시 피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장수들을 바다와 육지로 나가라니 진군하도록 했다. 200리를 행군했을 때 오나라 병사를 사로잡았는데 조유는 전투에서 피하고 송권은 병사를 파견해 협석을 차단했다고 했다.
장수들은 나갈 바를 몰랐으며 어떤 이는 후속 부대를 기다리자고 했다. 가규가 말했다. 조후의 군대가 밖에서 패했고 안으로 가는 길은 끊겼습니다. 나아가도 싸울 수 없고 물러나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편안할지 위험할지 여부는 하루가 다가기 전에 결정됩니다. 적은 우리에게 후속 부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급히 진군에 뜻하지 않게 나가는 것, 이것이 이른바 선수를 쳐서 마음을 빼앗는 법입니다. 적은 우리 병사를 보고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만일 후속 부대를 기다린다면 적은 이내 험난한 곳을 끊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병력이 비록 많더라도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협석을 끊었다 그랬는데 협석, 네, 여기가 협석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여강이고죠. 여기가 동관이고 완현이 어디지? 아, 여기가 석정이네요. 이 근처, 그러니까 그 어딥니까? 여기가 석정이니까 어디야? 조휴가 이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여기서 개쪽 나고 이제 고립된 거고, 협상을 끊었다는 거는 조휴를 여기서 묶어놨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예? 거기서 이제 누굽니까? 만약에 가교가 이걸 구원하러 가지 않으면은 좆될 거고, 구원하러 가면은 얘들이 이제 설마 위나라 구원군이 오겠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유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보통보다 2배의 속도로 군사를 나가게 하고 깃발과 북을 많이 설치해 의병으로 삼았다. 의병이라는 것은 거짓 군대, 그러니까 군대가 많은 것처럼 이제 구랄치는 겁니다. 적은 가규의 군사를 보고 퇴각했다. 가규가 협석을 점거하고 군사와 식량을 조휴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조휴의 군대는 곧 떨치고 일어났다. 당초 가규는 조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황소 연간에 조비가 가규에게 절을 주려고 하자 조휴가 말했다. 가규는 성품이 강인해 평소 장수들을 경시함으로 감독하는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조비는 그래서 멈추었다. 조휴가 협성에서 패했을 때 가규가 없었다면 조휘의 군대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때마침 가규는 병이 독해 주위 사람들을 불러 말했다.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도 손권을 베지 못해 지하에 계신 선제를 뵐 생각을 하니 한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장례식에는 새로 만드는 것이 일절 없도록 하십시오. 가규가 죽자 시호를 숙후라고 했다. 아들 가충이 자기를 이었다. 예주의 관리와 백성들은 그를 추모해 그를 위해 석비를 세우고 사당을 세웠다. 청룡경간에 조회가 동쪽을 정벌할 때 수레를 타고 가규의 사당으로 돌아와 돛을 내렸다. 어제 항현을 지나다가 가규의 석비와 석상을 보고 그를 그리자니 마음이 비통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명성을 세울 수 없음을 걱정해야지 장수할 수 없음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가규는 살아서는 충성을 다하여 공훈이 있었고 죽어서는 사람들에게 추모되고 있다.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천하에 널리 알려 훗날 사람들에게도 장리하도록 하라. 함희연간의 가충이 중호군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아니요. 삼국지를 읽는 거예요. 삼국지를 읽으면서 해설하는 방송이에요.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위지의 유사마 양장온가전입니다. 자, 평화를 바란다. 한나라 말기 이후로는 자사가 각 군을 통솔하고 원래 있던 권한 외에 조세를 징수하고 정치를 펴는 일까지 했으므로 이전 시대의 감독만 한 것과는 다르다. 무제는 국가의 기초를 세울 때부터 위나라의 대업이 완성될 때까지 이 모두를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거나 명실상부한 사람들에게 의지한 것이다. 그들은 모두 대업의 기틀에 정통했고, 무제라는 건 여기 조조겠죠. 위협과 은혜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리사방을 엄숙하고 가지런하게 했으며 후세까지 이름이 알려졌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무슨 전이냐, 유, 사마, 양, 장, 온, 가전을 다 읽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사람들은 전부 다 문관인데요. 근데 그냥 평범한 어떤 재상이나 문관이 아니고, 보면은 각 지역을 특정 지역을 그거에서 맡아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정보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장기는 이제 양주의 일을 봤었고, 그리고
방금 읽었던 가교 같은 사람은 예주에서 일을 봤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치적 있는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요 열전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따로 뭐 평을 하거나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그 뭐 좀 덧붙이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려 그러면은 군대도 잘 돌아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방송은 일단 제가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고 이따가 뭐 밤늦게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또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이 종료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방송 종료하겠습니다.